제가 준비한 이 주제입니다. 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첫 번째 판단입니다.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돈으로 표를 사고 파는 것이 민주주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구속영장상의 범죄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모순투성이며 그나마 기본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징역 2년 1심입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정당 민주주의에 위협받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불법성 역시 중대하다. 최병우 의원님, 이게 돈봉투 사건의 재판부 첫 판단이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300만 원짜리 봉투 20개를 배포했다. 그런데 윤관석 의원이 그 배포를 주도한 걸로 지금 돼 있죠. 배포를 주도한 사람이 원래 정당법상 그 형량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그중에 징역 2년형을 오늘 선고를 했는데 저게 그 송영길 전 대표의 재판부하고 똑같은 재판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윤관석 의원에 대한 지금 현재 재판부의 판단, 저건 앞으로 다른 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송영길 전 대표의 경우에는 돈봉투 사건뿐만 아니고 뇌물이나 정치자금법 위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어떤 중형 뭐 이런 걸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명우 의원 말씀은 송 전 대표가 저 돈봉투 사건의 최대 수혜자로 지목이 됐고 그리고 그 외곽 후원 조직의 뒷돈 혐의까지 만약에 똑같은 재판부가 판단한다면 이 재판이 송 전 대표에게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돈봉투 사건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송 전 대표의 그 선고에도 상당한 정도로 비슷한 상황이 적용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 윤관석 의원 민주당 탈당했죠? 그 구속 유지가 된 상태에서 징역 2년. 마찬가지로 중간 전달자 역할을 했다고 지목된 강래구 전 감사도 징역 1년 8개월. 돈봉투 사건의 첫 번째 판단.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 우리가 뭐 본질은 재판부의 첫 판단 돈봉투 사건. 앞으로 지금 여전히 같은 혐의로 구속 수감돼 있는 송 전 대표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다라고 판단해 주셨는데 계속 이 무소속 윤관석 의원 수감 중에도 여러 세비들이 꼬박꼬박 나가는 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먼저 이제 그 앞에 2년 상당히 중형이 나왔죠. 예. 재질이 안 좋은 게 세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어요. 첫째는 이제 그 본인이 이제 그 진짜 자백을 안 하고 돈의 액수를 쏘기를 했습니다. 봉투에 300만 원이 아니고 100만 원 들어있다. 이게 판사한테는 상당히 그 안 좋은 재질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이 안 좋은 게 송영길 대표가 관여했는데 이걸 자백을 안 하는 거예요. 송영길 대표가 시켰다 했으면 조금 책임이 줄 겁니다. 그게 두 번째 문제고 마지막에 중요한 게 뿌렸으면 20명의 이름을 밝혀야죠. 진짜 반성한다면 송영길 대표의 지시하에 내가 20명 누구에게 300만 원씩 뿌렸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선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셋 중에 하나도 안 밝히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고요. 그다음에 월급 있죠. 월급은 이제 제가 알아본 바로는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 안 되는 게 저는 국회의다. 이래 봅니다. 일반 공무원은 한 70%까지 감액합니다. 구속되면. 그다음에 근로자들도 무노동 무임금이 있죠.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왜 무노동 유임금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본인들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구속됐는데 상여비까지 휴가비까지 다 받아가잖아요. 이게 무노동 유임금. 이게 바로 저는 국회 법을 만드는 이런 게 입법이 자기들 유리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닌가. 빨리 이게 개정해야 됩니다. 그 월급을 꼬박꼬박 받고 있고 뭐 이거는 이제 법적인 부분 나중에 논란거리니까 좀 뭐 개선과 개정이 필요하긴 할 텐데 일단 재판부의 첫 번째 판단 무소속 윤관석 의원 지금 구속 수감 중인데 1심 징역 2년. 송 전 대표에 미칠 파장. 근데 또 하나 오늘 1심 선고가 하나 있었는데요. 핵심 내용 짚어보면 김수인 평론가님. 고발 사주 의혹의 손준성 검사도 1심에서 실형당했는데 이것 또한 앞으로 좀 파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징역 1년 좀 낮아 보이는 형량이긴 한데 이거는 법리 적용의 문제고요. 그리고 이 재판이 뭐 최종심까지 남아있지만 사실관계로 이미 확인된 것이 있습니다. 손준성 검사가 텔레그램으로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 배우자 김건희 씨 그리고 한동훈 검사 등을 옹호하는
고발장을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전송을 했고 예. 또 그 과정에서 유출되어서는 안 될 일반 시민의 판결문이 유출이 됐거든요. 이 부분은 명확하게 사실관계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입장 표명을 요구받게 될 사람들이 있다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검찰과 법무부입니다. 예. 왜냐하면 검찰에서 대검에서 손준성 검사의 징계를 아예 하지 않고 보류한 것도 아니라 무혐의 취지로 징계를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법무부가 이 사건이 있는데 손준성 검사를 승진까지 시킵니다. 기소 중에 있는 검사를 승진시킨다. 굉장히 문제가 있는 처사인데 검찰과 법무부는 다시 징계와 감찰 절차에 착수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책임입니다. 예. 그때 책임자이기도 하거니와 고발 사주 사건 직전 전날에 한동훈 위원장이 손준성 검사와 함께 있던 단톡방에서 60여 장의 이미지 파일을 전송을 하거든요. 그게 뭔지는 알 수 없고 예. 또 한동훈 위원장이 일반 시민으로서는 피의자 방어권을 행사하면서 휴대전화를 안 내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정치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그 60장의 파일은 무엇이었는지 이것을 설명해야 될 책임이 있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윤 대통령이 검사의 관여가 나오면 사과하겠다고 대선 후보 시절에 약속을 했습니다. 예. 사과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제보자에 대해서 국정원의 어떤 그 공작이다라고 주장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 근거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보자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 이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거 1심이고요. 윤관석 의원 것도 마찬가지고 1심입니다. 항소하겠다고 손준성 검사 얘기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치열한 법정 공방도 그 진실 여부를 잘 지켜보겠습니다.